실제로 문제 상황을 재현을 해보면서 AI를 통해서 점검 진단하는 실습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계속 언급드렸던 T샤크나 이제 TCP 덤프도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문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되냐면, 일단 PS-EF를 통해서 자바 프로세스를 찾았죠. 근데 자바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 카피를 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킬로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거는 서비스로 동작이 중일 때는 서비스로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포그라운드로 테스트로 실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터미널을 죽일 때는 결국엔 킬로 죽여야 되고요. 킬 마이너스 9가 아니라 15를 썼기 때문에 정상 종료를 유도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킬 마이너스 9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ss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8080을 점유하고 있는 친구가 없는 거를 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전에 테스트했던 부분의 상태이기 때문에 리슨 중인 거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8080으로 리슨 중인 친구는 없다라는 것을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하는 상태예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서비스 어벨러블, 언어벨러블이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그냥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러면 AI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 그러니까 첫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얘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렇게만 물어보게 되면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보를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넘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넘겨보도록 할까요? 자, 보게 되면 일단은 요 메시지가 뜰 수 있죠. 근데 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로키 10을 사용하고 있고 HBD 플러스 자바를 통해서 웹서버 구축을 한 상태다.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웹 클라이언트, 이제 브라우저죠. 에서 확인되었는데 문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 어떤 명령어로 진단할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정보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그런 기본기를 통해서 정보를 좀 더 줄 수 있죠.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일단은 이 오류가 떴기 때문에 이 에러 로그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에러 로그 그리고 액세스 로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에러 로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 로그 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에서 발생을 했던 에러 로그, 액세스 로그 이 부분도 복사를 해서 같이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은 그 정보가 함께 정확하게 넘겨줬기 때문에 AI 입장에서 헷갈리지 않고 명확하게 진단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503이라고 하는 오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진단을 하면서 알려주는 내용이지만 백엔드 프로세스, 그러니까 자바, 와스 프로세스 자체가 제대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이미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살리는 거죠. 다시 살렸을 때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했던 명령 같은 걸 통해서 똑같이 점검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80포트가 제대로 살아있는지 복사붙여 넣기 해서 그냥 그대로 점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복사할게요. 네. 확인할 수 있죠. 자바 프로세스 살아있는지. 네. 그리고 뭐 넷스테이트 명령어를 통해서도 똑같이 알 수가 있는데 넷스테이트 명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잖아요. 그럼 DNF 인스톨을 통해서 넷툴즈 같은 거를 좀 받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명령어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PS-EF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복사 붙여넣기 하실 때 터미널에서는 사실 쉬프트를 같이 적어주셔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쉬프트
그리고 Shift를 포함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때 Shift를 포함해서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되는 거를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요거 오류가 났던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오류를 한번 발생시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컨트롤 Z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오류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상태만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예. 그리고 어떤 오류에 대한 부분이 아까랑은 좀 차이가 나게끔 나오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전에는 아예 백엔드를 죽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서버가 응답하지 않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듯 하면서 달라요. 왜냐면은 여기가 서비스, 그러니까 와스 부분이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다. 라는 부분이 좀 비슷하지만 지금 실제로 점검을 해보게 되면은 SS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요. 8080을 점유하고 있는 친구가 제대로 있는지. 점유하고 있는 친구가 제대로 있잖아요. 리슨 중이잖아요. 그쵸? 있고 PS-EF를 해도 자바가 잘 있어요. 근데 왜 응답이 없냐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번 콜 테스트 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동작을 안 하게 되면 여기서도 사실 커넥션에 대한 부분이 아예 안 맺어지기 때문에 리피즈드가 떠요. 커넥션 리피즈드가 뜨면서 그냥 오류 메시지를 하고 콜도 그냥 종료가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행이 걸리는 이런 상태, 이제 응답이 지금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상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안 되는데 라고만 얘기하거나 물론 행이 걸린다, 멈춰 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AI가 좀 추정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본기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명확한 답변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똑같습니다. 결국엔 여기도 액세스 로그 같은 거, 에러 로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정보를 지금 한번 같이 넘겨볼까요? 복사를 하고요. 위의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갑자기 컬 했을 때 행이 걸리면서 멈춘다.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 아래 어, 로그를 참고해줘. 라고 해서 아래 로그 자체가 뭔지 어떤 의미인지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발생한 오류 부분을 일단은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그 행이 걸려 있는 부분은 위 상황과는 조금 달라요. 예, 프로세스가 아예 정보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타임아웃 옵션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부분들도 같이 알려주고요. 당연히 3초 타임아웃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저처럼 계속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종료가 되겠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알 수는 없기는 해요. 근데 일단 한번 해볼까요? 알려줬으니까. 예. 걸었을 때 지금 일단은 타임아웃이 걸리고 이 정보를 또 줄 수 있죠. 그래서 주어서 조금 더 추정하게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포트번호 또 확인하는 부분들은 알려주더라도 있긴 있어요. 정상적으로. 네. 그래서 리슨 중인 거 있고 자바 프로세스도 정상적으로 있단 말이죠. 보면은 정상적으로 있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 자체가 사실상 비정상적으로 지금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이제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컨트롤 Z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프로세스는 스탑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과정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프로세스를 종료시키고 재시작시켜서 정상 실행을 다시 한번 유도를 했을 때, 이 부분을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정상 실행을 한번 해보면서 이 T샤크라든지 TCP 덤프를 통해서 추적하는 부분들도 플러스로 보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일단 이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키고요. 근데 종료가 지금 안 되죠? 왜? 비정상 실행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종료를 좀 해줘야 됩니다. 스탑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 종료로 종료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강제 종료가 된 거를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실행시켰을 때 이때는 정상적으로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명령어를 써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컬을 통해서도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정보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원했던 건 이거는 아니죠. 그냥
그래서 지금 컬 자체만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컬은 컬대로 가고 병렬적으로 추적할 때 이렇게 TCP 덤프 같은 거를 쓰면서 추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알려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좀 추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TCP 덤프를 한번 해본다면 이 컬을 해서 로컬호스트로 추적 리퀘스트가 되는 부분을 TCP 덤프를 통해서 80 포트를 이런 식으로 TCP 덤프를 좀 설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쨌든 HB 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 TCP/IP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3&, 쉐이크를 하는 과정, 그리고 get 요청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리스판스도 되겠고요. 그리고 finish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때도 no 쉐이크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것까지 같이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할까요? 이 TCP 덤프 말고 또 추적 가능한 명령어 도구는 이라고 좀 더 유도해서 물어봤습니다. SS 명령 알려주고 있고, 여러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네, 굉장히 많은 걸 알려주고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볼 수 있는데, 사실 T샤크를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추적 도구는 사실 먼저 공부를 해놓는 게 좋기는 합니다. 네. 자, 요거죠. T샤크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샤크를 커맨드 라인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추적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한번 추적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표를 통해 추적 걸어 놓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는 80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포트를 8080으로 잡아놨으니까 여기서 8080으로 해서 리퀘스트를 해서 처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적 결과를 또 볼 수가 있죠. 근데 추적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석하거나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들은 또 결국에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점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그리고 또 그걸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때 내가 혼자서 하는 게 힘들면 당연히 AI는 같이 가면 됩니다. 그런 게 되게 좋은 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뭘 확인하고 어떻게 추적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는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그래서 활용할 때 문제 상황이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또 문제 상황도 만들어 보고 AI를 좀 활용해 가면서 문제 상황을 진단하는 거를 한번 가볍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좀 짧게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좀 제대로 전달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좀 세 편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자, 요 정보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가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눠서 공부를 하고 또 AI를 쓸 때도 그냥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라 정보들을 좀 구체화해서 사용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